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영진이고요. 네, 저는 최욱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실 언론인 한 분 모셨습니다. 네. 네, 특히나 우리 김 엄마가 아주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우리 신분이 오늘 나오실 분이요. 있으시죠? 제가 큰 바위 얼굴처럼 와. 생각했던.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 언론계의 대선배를 한번 닮았으면 좋겠다. 진짜 와. 농담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요? 그럼요. 중학교 때부터 제 스타셨어요. 와, 대단하시는 또 분이군요. 중학교 때 정도에는 뭐 기자 이름 같은 것까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내가 너희들하고 다른 점이 이 점입니다. 예. 그래서 내 칭찬하려고 그때 했는데 나는 삼김 분열을 고민했다고. 그렇게 김을 빼니. 네. 아이고. 나주 곰탕입니다. 네. 곰고기가 얼마나 비쌉니까? 네? 곰고기로 만든 나주곰탕. 대꾸도 하지 마. 하지 마. 뭘 대꾸해? 미안하잖아. 네, 됐어. 네. 네. 자, 전화번호 제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순재 씨 버전으로. 어. 1544 1669. 그렇지. MB 버전. 1544 1669다. 이회창. 1544 1669입니다. 이런 것만 하지. 얼마나 좋아요. 김무성. 1544 1669입니다. 1위님. 1544 1669다.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잘해. 그 특징을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 어르신들은요 처음에 네. 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만 잘하면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구나. 10분의 8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많이 연구했죠. 그래서 이제 네. 이 진동 소리를 이제 성대모사로 해가지고 이회창, 이회창.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저 DJ, DJ. 여기 하나 있고 또 김응용, 김웅영. 호, 그렇지, 그렇지. 앙드레김. 앙드레김. 여기 마무리네. 이렇게 마무리입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좀 가시겠어요. 빨리 해야지. 아니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더니 골방에 쳐놓고 오 요거 하고 앉았냐? 그렇게 존경한다면서.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언론인 또 없습니다. 네. CBS의 대기자 변상욱 기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사실 언론 그 운동의 그 맏형격 되시고요. 이미 83년부터 CBS에서 전두환 정권과 맞서셨고요. 그렇게 해서 87년 6월 항쟁 때는 아주 뭐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서울 거리를 다니면서 민주화 운동을 보도하셨던 분이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언론 운동이 노동조합 운동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화되면서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셨고 오늘의 그 CBS는 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다른 방송들은 막 그 이명박 들었었을 때 단체로 그냥 색깔이 바뀌고 노선이 바뀌고 근데 안 바뀐 방송을 따져보면은 우리는 이제 JTBC를 많이 기억하는데 CBS도 한 번도 노선을 틀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변상욱 선배님이 계시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닙니까? 김용민 선수는 딴 건 다 나쁜데 뻥치는 건 더 나빠. 이 대기자라는 게 이 큰 대자입니까? 예, 큰 대자죠. 큰 대자인데. 기다릴 대자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헷갈릴 때가 이제 헬스클럽 가면은 거기 다 써 있어요.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런닝머신 20분만 하시오. 가면은 대기자 막 써 있어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 가끔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기자로서 가장 이제 위로 올라가다 보면 보도 편집국장이 끝입니다. 네네네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보도 편집국장 위에는 이제 본부장급인데 본부장급까지 가버렸는데 그냥 현장에서 취재 기자로 남아 있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자의 왼 위에 넘어버렸는데
그냥 기자로 가라 그러기는 좀 뭐하고 아. 그래서 이제 대기자자를 붙여서 이제 예우를 하는 거고요. 아. 근데 이제 그럴 경우는 뭐 상무나 전무나 부사장 뭐 이런 거 보직을 책임을 맡고 싶지 않다. 난 그냥 현장에서 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승진을 계속하고 싶은데 못했다. 기다리면서 다시 하겠다. 진짜 대기하고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논설위원실로 가죠. 예, 그러니까 논설위원 실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또 전무 상무 뭐 부사장이 되는 거고 보도국장하고 거의 비슷한데 아직 대기자 달기가 좀 뭐하다라고 하는 연배는 이제 선임 기자, 선임 기자. 이런 것들을 붙여주죠. 근데 외국에도 대기자 이런 게 있어요? 외국에는 대기자라고 표현을 안 하고 리딩이라고 붙입니다. 이끌어주고 하는 맨 앞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리딩이라고 하는 걸 가끔 쓰긴 하는데 LEAD 할 때. 예, 대단한 거 알려준다. 야, 나 진짜. 야, 알로 하는 사람들 많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취재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저는 보도국을 지나서 그 PD, 아나운서, 기자, 엔지니어, 그다음에 뭐 개발자, 프로그래머를 다 총괄하는 이제 총괄 미디어 본부장까지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기자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자 하면 그런 걸 안 시켜야 되는데 아주 또 회사가 뭐 개혁적인 인사를 하는 척 하려고 일부러 데려다 쓴다든가 자꾸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본부장을 한 5년은 한 것 같고요, 다시. 그리고서 이제 기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아무 데나 가서나 아무 취재나 한 다음에 아무 때나 보도하는 게 제 이제 역할입니다. 그럼 현장에서 다른 후배 기자들 사이에서 모두 해보셨어요? 아니면 그런 건 안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한국 언론의 문제점인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은 청와대를 취재하는데 제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러면 제가 뭐 제2수석, H수석 뭐 이렇게 전화 걸어가지고 뭐 이렇게 친하다고 뭐 이렇게 해갖고서 제가 써버리면 네. 그 기자가 이제 망가지죠. 그래서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지. 잘 안 되더라고요. 막상 그 후배들 체면을 생각하니까 아무데나 가서 막 뒤져도 제가 쓰기는 뭐해서 살짝 뒤진 다음에 후배한테 넘겨주죠. 모른 척 넘겨주고 모른 척 넘겨주고 이제 그런 역할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심각한 이슈가 생겼을 때 경험에 의해서 어느 방향이 맞는가를 이제 미리 이제 기자들이나 아니면 김현정의 뉴스쇼 팀한테 자문하고 뭐 그런 역할들 하고 있죠. 네. 우리 변상욱 선배님 원래는 이제 PD로 시작을 하셨는데 PD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1983년이었죠? 그때는 입사를 하실 때가. CBS가 법으로 기자를 뽑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뉴스도 금지당해 있을 때니까 기자를 뽑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그때는 국가에서 주는 기자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프레스 국가에서? 카드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뽑히기도 불법으로 뽑혔고 회사 밖을 나가는 순간 불법 기자인 거죠. 어떻게 그게 잘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관공서에 가서 뭐 술도 먹고 골프 같이 치고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저를 만나서 취재를 도와준 관료나 공무원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이제 주로 뭐 민주화운동권 재야인사, 뭐 철거민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고문 피해자 이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거고. 끝발 없는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민중론에 입각한 좀 돌연변이 기자를 만든 셈이죠. 그 이제 좀 사전 설명을 드리자면 1980년에 전두환 씨가 신군부가 언론 통폐합을 합니다. 그때 CBS는 원래 보도 기능도 있었고 광고 기능도 있었는데 이걸 다 박탈해 버려요. 뉴스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나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했으면은 이 신군부가 이 CBS 기독교 방송이니까 이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기독교계 반발을 사니까 보도 기능, 광고 기능을 없애서 완전히 도태시켜 버리려고 했던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PD만 뽑았는데 변상욱 선배님이 들어가신 거죠. 하지만 기자가 꼭 해야 될 역할들 그걸 이제 수행하셨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옛날 얘기는 뭐. 이거 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뭐 사건이야 늘 많죠. 뭐 그래서 예를 들면 1986년에는 84년에는 네. 방송에서 땡하면 이순자로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땡하고 이순자로 끝나는 이따위 뉴스. 그다음에 전두환은 폐악한 정권이라 곧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방송을 타고 나가는 바람에 괜찮았어요? 괜찮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집에다 전화해서 그때가 11월쯤이어서 손바지 저고리 하고 몇 가지는 좀 준비를 해놔달라. 내일이면 아마 잠깐 들어가서 맞고 나오든지 아니면 아예 들어가 버리든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총무부나 이런 데로 쫓아내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일단.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청취자가 전화에다 대고 청취자가 막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길래 너무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적당히 얘기하시라고 제가 연결을 쑥 했는데 그 청취자가 뭐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이순자로 끝나는 이따위 뉴스를 말이야. 그 84년이니까 좀 험악할 때인데 예. 아무튼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그런 거였어요. 2시간 내내 그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84년판 낙곰수 같은 거.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래서 청와대 내사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요새 블랙리스트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크 블랙이라고 그러죠. 아, 다크블랙. 뭐 블랙리스트에 집어넣을 필요도 없는 다크 오리지널. 블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87년 1월에는 이제 전두환 시절이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을 때 예. 그 사건이 터지면서 바로 이제 고문 피해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 유가족들을 만나고 그래서 막 2시간짜리 특집을 또 준비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월요일 2시부터 방송인데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하라 그래 놓고서 준비를 다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회의를 하고 동료들은 동료들끼리 회의를 하고 저는 일단 2시간 중에 20분은 제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20분짜리 이제 리포트를 만들고 그래서 모였는데 간부들은 음악을 들고 나왔고 이제 음악을 들려고 그 저하고 시간에? 동료들은 이제 녹음된 테이프와 생방송 시그널을 이렇게 들고 나왔고 막 서로 미는 과정에 2시가 딱 됐는데 특집 방송 시그널이 올라갔어요. 네. 막 우리가 밀어붙여 하면서 근데 올라간 시그널을 페달을 붙잡고 간부가 내리려고 하는 찰나여서 네. 이건 그냥 용납할 수가 없다. 네. 라고 해서 이제 간부들을 들쳐업고 뭐 하나씩 들쳐업고 이제 나가서 옆방에다 이제 던져놓고 던져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어. 밖에서는 이제 PD 아나운서들이 이제 망을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인간띠를 한 다음에 예. 저하고 동료는 이제 안에서 책상 캐비넷 같은 걸로 바리케이트를 또 치고 왜냐면 경찰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그렇죠. 예. 바리케이트를 캐비넷 책상 뭐 이런 걸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와. 한 1시간 15분 정도 방송을 했죠. 네. 그러다가 또 사장이 또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사장이 뭐라고 해야 되는데 뭐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뭐 안기부 국정원 같은 데서 전화 오고 할까봐 전화기를 그냥 닫아놓고서 어디론가 도망가셨더라고. 아 사장이요? 네, 사장이. 좋은 분이죠. 그 한마디로 그래서 해서. 한 1시간 15분쯤 방송이 되니까 슬쩍 나타나셔갖고 그만들 이제 하지. 그러는 바람에 웬만큼 할 거 다 네, 했으니까. 1시간 15분 정도 방송하고 그래서 다시 또 집에 걸어가지고 그때도 추울 때니까 네. 뭐 동료들끼리 앉아가지고 너는 끌려가면 뭐가 제일 무서워? 나는 너무 몸이 말라가지고 뼈밖에 없어서 맞는 게 제일 무서워. 나는 잠 안 재우는 게 제일 무서워. 뼈밖에 안 남아서 맞는 게 제일 무서워.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나중에 한겨레 신문 사장이 되셨고. 고희범 나는- 사장님. 네, 고희범 예. 사장이고 그다음에 나는 잠 안 재우는 게 제일 두려워하고 늦잠을 늘 자던 사람은 저희 CBS 사장을 잠깐 하셨고요. 한국연 사장. 예. 저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안 무서워 그러셨구나. 딴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는 굶기는 게 제일 무서워요. 저는 한 끼라도 굶으면 못 참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김용민이 존경할 만하네. 내보내라라는 이제 지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내보내는데 저 사람의 이름과 목소리가 다시 방송에 나온다면 바로 조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방송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사를 써도 옆에 동료의 이름으로 주로 김성계라는 이름으로 나갔는데 다른 동료의 이름으로 나가죠. 제가 잘못 쓰면 그 친구가 바로 잡혀가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한열 씨의 죽음 때는 뭐 하루 종일 뉴스 뭐 이런저런 방송을 내보내야 되는데 장송곡만 내보냈다고 또 징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EBS 안에서 벌어지죠. 대단하다. 예, 그래서 사실 시사 보도는 금지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나가면
위반입니다. 아. 네, 방송법 위반인데 계속 나가서 그래서 저는 뭐 제일 행복했던 때는 그렇게 말썽 피운 다음에 쫓겨나 가지고 성우실에 근무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기자더러. 그래서 인생에 제일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예쁜 여자 성우들과 쎄쎄쎄 뭐 이런 것도 하고 예. 뭐 이게 칼국수도 뭐 끓여 먹고 라면 끓여 먹고 하던 시절. 근데 오히려 거기 가서 이제 발음이나 발성, 리딩, 뭐 연기 이런 것도 배우고. 연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예. 아니 라디오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니까. 드라마에 나오신 건 아니고요. 쪽수가 모자라잖아. 목소리가 모자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인 1, 행인 2, 행인 3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잠깐 들어와서 해. 그래서 이제 연기를 배우다 보니까 맨 처음에 도출이라고 그랬어요. 예. 옆에서 보조 연출. 예.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일일 드라마 연출도 해봤죠. 그 CBS 성우 중에 한석규 씨도 있었어요. 한석규 씨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 해동검도를 만든 나한일 씨도 있었고, 뭐 많죠. 오래전에는 전원주 씨도 CBS. 전원주 선생도 있었고. 야 진짜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김엄마도 말씀하셨지만 CBS 이 기독교 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보통 이제 제 그냥 이미지로는 기독교는 보수적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지해 올 수 있을까요? 사연이 긴데요. CBS가 맨 처음에 미국의 선교 자금을 가지고 만들고 보니까 54년이니까 전쟁 끝나고 완전히 폐허인 거예요. 여기에다 뭐 찬송가를 틀어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종합 편성으로 가면서 뉴스, 드라마, 영어회화, 시사교양, 클래식 음악, 가요, 팝송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왜냐하면 그때 KBS는 없었고요. 국영방송이라고 경성방송에서 이어진 국영방송. 그러니까 방송국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방송국 이렇게 돼 있던 거죠. 그래서 방송국이라는 용어가 그때 생긴 겁니다. 방송국 밑에 방송과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이죠. 그 말하자면은 당시 KBS는 KTV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KTV 안에 한 부서였던 거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산하의 한 국입니다. 조그만 부서. 그러니까 사실은 CBS 하나밖에 없는 셈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메카시 선풍이라는 게 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의 정적들을 빨갱이로 몰아갖고 처단하는 이게 한국으로 불어왔을 때 한국 교회 내에서도 반공 보수와 진보 개혁하고 둘로 싸우죠. 그러면서 이제 갈라집니다. 완전히 니들하고는 다시는 상대를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보수가 지금 저 따지면은 저 충현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다 그쪽인 거고 예장합동 예장합동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쪽에는 진보교단, 진보개혁교단들이 남고. 근데 문제는 가운데 있는 CBS를 누가 가져갈 거냐라고 하다 진보개혁교단이 가져가죠. 성향상으로 봐서. 그래서 그 가장 진보 혁신적인 기독교의 산하에서 협력기관이 되다 보니까 그 성향을 계속 유지를 한 거죠. 특히 그러다가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때가 1959년인데 그렇게 진보 개혁적 교단들에게 CBS가 좀 더 기울어지면서 1960년 그 4.19 혁명 당시에는 CBS가 그 막 경찰이 총을 쏘고 그래서 시위대를 향해서 그걸 생중계했었어요. CBS가. 그리고 3.15 부정선거 당시에는 성우들이 그 부정 개표 현장에 들어가서 취재하고. 성우들이요? 성우들. 왜냐하면 방송사에서 기자가 생긴 거는 1970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방송사에 기자가 없었어요. PD와 아나운서와 극회원, 그러니까 성우들이죠. 극회 회원들이라고 하는 이제 성우들 이렇게만 있었던 거, 그 사람들이 방송을 했던 건데 3.15 부정선거가 막 벌어지니까 저희 CBS에서는 총무부서 직원과 성우들까지 다 동원해서 개표소에 다 들어가라 그런 거죠. 개표소에서 들어가서 이제 공무원들이 감시하는 가운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숟가락 뚜껑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개표 숫자를 적어갖고 몰래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빼돌린다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발표하는 거는 여당이 이겼다고 나중에 나오는데 CBS가 발표하는 건 야당이 이겼다고 계속 나오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국민들이 나름대로 성원을 해주셨고. 근데 바로 또 4.19가 벌어지니까
중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성우와 뭐 총무부 직원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건물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이제 예. 사람들이 어디로 행진하는지 어떻게 최루탄이나 총탄을 맞고 쓰러지는지를 또 중계를 했고 네. 그런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전통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험악한 그 당시 뭐 정권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충분히 12번도 더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근데 당시에는 그 CBS가 이게 종교라는 어떤 그 약간의 그 보호막이 좀 있었고. 종교라는 보호막인데 뒤에 미국 교회들이 또 있으니까 아, 미국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독일 교회가 또 있고 막 이렇게 네. 복잡하게 전 세계 교회하고 얽혀 있는 거여서 네. 그러니까 한 함부로 칼에 막- 자르기가 좀 어려웠죠. 네, 그리고 또 당시에는 그 신문이 그 메인 미디어였고 예. 라디오나 이런 방송도 TV는 없었고요. 이 방송은 거의 그 오늘의 팟캐스트처럼 취급받던 그런 때였어요. 예, 그래서 그런 셈이죠. 사실은 그런 방송에 대해서 감시 감독이 좀 적었던 면도 있었는데 여간 뭐 하여간 CBS가 그래서 한국 그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져 온 거죠. 대단한 방송국이네요. CBS 대단하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1980년에 그렇게 보도 기능이 완전히 중단됐고 그러다 이제 87년에 뉴스가 다시 재개됐는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거죠. 딱 올해가 30년이죠. 예, 그게 10월 17일이었으니까. 이건 전화번호 없어? 없어? 미궁 대장사랑이나 여러 번 얘기하세요. 네. 이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이라고. 네. 아 진짜 잘해. 이회창이 대통령 됐어야 돼. 그럼 먹고 살만했을 텐데.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입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 좋아. 또 하나만 더 할까요? 예? DJ?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국민 여러분, 미궁 대장사랑이다. JP. 예, 미궁 대장사랑이요.